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책 추천 도서는 무엇이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추천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 개개인 스스로가 뭔가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추천 도서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열심히는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책을 읽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그런 심정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여러분 나이 젊을 때 더 열심히 책을 읽으라는 게 지금 제일 큰 오해입니다. 제일 큰 오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과거에 못했던 거에 대한 소위 말해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게 자긍심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책을 의도적으로 엄청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책을 한 2-30권 사는 것 같아요. 좀 사는데 보통 한 뭐 열 몇 권밖에 못 읽다 보니 계속 좀 밀려 있는데 뭐 주말 되면 뭐 그거 읽으려고 하면 정신없는데 여하튼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없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읽다 보면 책이 계속 연결되면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딱 잡고 하다 보면 계속 연결돼서 하다 보면 아마도 같은 분의 책을 한 10권 이상 읽으면 그분의 전문가 되거든요.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본인의 특화된 업무 방식이나 조언. 그 LESS 기억납니까? LESS. Learn, Enjoy, Solve, Share. 열심히 배우고 그걸 통해서 즐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공유. 그런데 이상하게 LESS가 제가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했던 거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별로 몰랐는데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저 개인적인 발전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꾸 쉐어를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의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연계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냥 내가 보고 끝내는 게 가면서 이 정보가 저쪽 누구한테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적극 쉐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쉐어하면 할수록 결국은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모비스로서 현재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 계속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핏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모든 회사의 고민도 결국은 사람이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각자의 역량을 100%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실전 불가능.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사람이 제일 큰 자산. 그래서 모비스 똑똑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100% 15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룹 전체도 지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왜 니콜라 주가 그거 보셨죠? 네. 실체도 없는 회사가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주식이 아마 지금 20조 되죠 아마 20 빌리언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보다 더 주가가 더 높아요. 차 하나도 생산하는 회사가 이게 이제 회사가 그룹이 큰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니콜라가 하겠다는 그 연료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현대기아차가 가장 전체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죠. 연료전지에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주가가 이런데 저놈의 회사는 실체도 없는데 그냥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저 회사가 저렇게 주가가 뛰는 것도 제가 이 딜레마. 그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그룹 차원에서 지금 큰 고민이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고 테슬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럽죠. 부러운데 모비스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사실은 자동차 업체인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결국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 확대된다고 치면 물론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레벨 4, 5 자체가 하다 보니까 워낙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은 더 딜레이 될 거라 보는데 그런 자율주행에 들어간 가능하면 센서의 대부분은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제일 큰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제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큰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다양한 제품을 하기 때문에 융복합 또는 남들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우리한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융합해서 남들을 앞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냐가 그게 아마 훨씬 더 중요한 팩터 같고요. 그렇게 되도록 뭐 전 부분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재택근무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그 재택근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사실은 그룹에서도 지난번에 대부분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하자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첫째, 재택근무가 하려고 하면 첫째, 상하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뢰. 서로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지 재택근무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본인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좀 예를 든 것처럼 어느 조직장은 계속 전화해서 일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해 감시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감시당하는 본인도 과연 재택근무하면서 그게 과연 일에 대한 효율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신뢰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 이게 완전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입사 초기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고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본인이 해야 될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해야 될 일이 쫙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WBS 단위로 자기 일이 디파인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장들은 그 사람하고 연간 계획에 대해 리뷰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주요 시점별로 어떤 성과 아웃풋을 내야 되는가를 담당자하고 매니저가 서로 디스커션 합니다. 그죠? 하면, 거기에 오케이 하면, 그다음부터는 조직장은 중간 과정은 챙길 필요 없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될 그 타이밍에 제대로 그 친구가 성과를 냈는가만 체크해요. 체크하고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고가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특히 재택근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아까 어느 조직장 계속 팔로우 한다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그 직원한테 일주일 동안 어떤 아웃풋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디파인을 못할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게 큰 숙제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고는 사실은 재택근무 자체가 굉장히 물론 그 업무 종류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다르긴 다르지만 나한테 오버롤에 봤을 때는 그렇게 회사의 기본 자체가 개개인별로 업무를 제대로 디파인하고 성과를 디파인할 수 있게 그렇게 회사가 실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지만 재택근무는 나름대로 장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원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런 시간을 오히려 집에서 근무하면 오히려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재택근무는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제 원칙은 정해야 되겠죠. 원칙은 정해야 될 건데 하여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부분 느끼시겠지만 같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화상회의를 앞뒤로 하다 보면 여기서 막 하는 것 자체가 저기 소리가 노이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 같아가지고 아마도 미래의 사무실 개념 자체가 지금같이 계속 이런 코로나 사태 계속 연장된다고 가능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이런 사무실이 아니라 아마도 개인별로 따로 공전이나 박스가 다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들어가요. 그래서 임시로 제가 혼자 개인별로 다 벽을 칠 수 없어가지고 각 사무실의 한쪽 사이드에 넓은 회의실을 쪼개서 한 사람 개인이 들어가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럽니다. 바꾸려고. 하여튼 그렇게 재택근무 관련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 환경도 많이 바뀌겠네요. 바뀔 것 같고 12월부터 이제 팀수도 정해가면 훨씬 더 이제 화상회의도 더 활발해지겠지만 뭐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VR, AR 동원 해제까지 아마 화상회의 등등도 더 아마 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여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계속 할 경우에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업무에 따라서는 그게 비효율적인데도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업무 종류에 따라서 이제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자율, 자기 스스로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하면 본인 스스로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죠? 연구소 특히 이제 섹터, 랩, 셀 바꾼 개념 잠깐 설명드렸는데 워낙 이제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 속도 빠르고 그다음에 제품들이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조직의 과거 팀장이 모든 업무를 다 팔로우하고 파악하기가 불가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워킹 그룹장 두죠. 워킹 두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큰 숙제다 보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규모를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평균 한 15명 정도의 셀 조직으로 바꾼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문제점들, 그다음 뭐 일반 뭐 관리 취합 업무가 부족하니까 등등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따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기본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빠른 디시전 메이킹, 결국은 실무자 단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처럼 실무자가 전문가인데 위가 더 막강한 전문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가 주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워킹 그룹장, 팀장, 뭐 실장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디시전 메이킹 하세요.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셀 조직을 바꿨고, 가능하면 셀 리더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가능한 디시전 메이킹 거기서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걸 그 위에서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과도기니까 조금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게 앞으로 회사가 특히 연구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좀 잘 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뭐 미니 셀, 소셀, 부셀 하는데 이건 뭐 속된 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신고해도 되나요, 사장님? 신고하면 바로 알아서 잘라요. 제가 마음대로 잘라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지금 온라인으로도 CA가 참석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실제로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즉석에서 받아서 한번 저희가 답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주니어 보드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없으실까요? 사장님은 반바지 입고 출근. 반바지가 없는데 어떡할까? 혹시 향후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그거 사실은 그 지난번에 처음 할 때에 내가 보니까 다들 눈치 보는 것 같아가지고 경영지원부문 정수영 부장한테 아니 직접 읽어보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필요하면 글쎄, 이 소위 말하는 노땅들의 저항이 강해가지고 CA분들께서 뭐, 하나 사드릴 수 있는 의향도 있다고. 근데 아니 이미 많이 바뀌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위해서 안 입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입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작년 처음 할 때는 괜히 입고 왔다가 혹시 저 사람이 일까 싶어 걱정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입고 뭐라고 한 사람 없죠? 그죠? 그럼 굳이 봐주십시오. CA가 온라인으로 준 의견 중에서요. 사장님 선임실장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지금 저 전장 있는데 워낙 새로 만든 비유장이 업무 분야가 강범위하다 보니까 당분간이라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점에 없어질 겁니다. 그 임시라 생각하십시오. 조직 선임은 사실은 처음에 반대했어. 하지 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맡고 나름대로 업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핸들링한 너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물론 뭐 문제 좀 알죠. 또 선임하니까 또 선임이 또 뭐 잘 아는데 뭐 결제적인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실장단에서 결제를 타게 되면 그게 또 선임실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그 결제가 또 선임실장한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실무자에서는 좀 그렇죠. 곤혹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했는데 쭉 옆에 시켜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가 아주 중요한 보고서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팀장 들고 갔어요. 갔더니 팀장이 보고 수정하라고 하잖아요. 그 수정했어.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팀장이 수정하라고 하시면 그걸 받고 본인이 실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팀장하고 실장하고 관계가 좀 애매해. 안 좋아. 그러면 네가 가서 보고 이러거든요. 그럼 담당자는 그거 좀 고민이죠. 내가 들고 이제 실장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실장이 바꾸라는 게 팀장이 바꾸라는 것도 다른 방향이야. 그러면 과거 우리 같으면 적당히 요령부리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때 되면 이제 멘붕. 뭐 고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보고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팀장, 실장, 그 다음에 뭐 센터장 뭐 담당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걸려. 또 임원회한테 출장 가면 없으면 비서한테 연락해서 뭐 기다려 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 두 달, 석 달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보고서 있으면 담당자가 가면 동시에 팀장, 실장, 사업부에 다 같이 앉아서 같이 리뷰. 지금 이미 그렇게 하는 데 많은데 이런 게 앞으로 회사 전체에서 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분, 3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앞에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 받으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도대체가 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절대로 조직장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지 담당자로 해가 모든 고통을 가져가는 그거는 조직장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월급값 못하는 사람. 어떻게 그죠?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또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공장이나 뭐 사업소 쪽에서는 사실 재택근무까지가 확대되지 않고 물론 업무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공장이나 사업소의 재택근무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공장은 아시다시피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네. 이렇게 계속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뭐 정책이나 뭘 바꿔야 될지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하겠다 말겠다 답은 할 수가 없겠네요. 저 방탄 박정국은 뭐 혹시 방탄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그 정도는 기본이죠. 재택근무가 업무적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네요. 주도적으로 업무적 효율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많은 조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파지티하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솔직히 보통 같으면 회사에 와서 하면 하루 종일 걸릴 일들이 집에서 하니까 반나절 만에 끝납니다. 이런 그렇죠. 그죠? 그게 결국 업무 효율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연구소에 어떤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아시겠지만 이게 집중해서 하면 잘 짜질 시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재택근무 하다가 아마 밤에 한 것 하다가 인터넷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 10시에 회사 나와서 했다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바람직한 일하는 모습이다. 그죠? 막 고리타분하게 뭐 08배 17시간. 네, 그래서 댓글로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조직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있겠죠. 시의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참 이게 때로는 회사에 큰 룰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자율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 방만이 아니라 스스로 슬기롭게 결정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좀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너는 재택근무를 이게 아니고 그죠? 자기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비스 사람들을 믿고 좀 그래서 조직자들도 이번 기회에 진짜 직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죠?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본인의 뭔가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밖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아무래도 사장님이 좀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저런 루머를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사옥 이전에 대한 이전 얘기 계획 없습니다. 네, 사실 루머였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층당 1년에 합쳤어. 다 합치면 한 20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크게 잡았나요? 20억이요. 20억이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200억이 넘어요. 연간. 연간 임대료가. 그러면 혹시 층을 줄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층을 줄일 이유가 왜 줄여야 돼요? 뭐 재택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 거고 몇 층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린 건가요?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태 계속되게 되면 아마도 개인별로 이 스페이스 자체도 지금 훨씬 더 한번 넓혀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감안해서 하여튼 그 고민을 많이 할게요. 하고 아까 뭐 책을 쓸 계획 전혀 없습니다. 김원영 팀도 좀 있네.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주식 추천할 수가 없네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조건비를 정확하게 해주셨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빅보스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장님께서도 이제 임직원들이랑 수능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블라인드나 그런 빅보스를 보시고 댓글을 다신 적이 있으신가요? 브라인드는 기본적으로 안 답니다. 브라인드 안 달고 공감은 글쎄요 이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당 부분에서 바로 답을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답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공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끔 한 번씩 사장님이 사장님 하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그리고 아, 더 그래요? 건강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보시지만 마시고 한 번쯤 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병찬 매니저 컨펌을 받고 내가 다. 아, 네, 저한테 메일로 한번 확인 주시면 오케이. 제가 문구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때로는 보고 팔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길 경우는 많은데 해당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는 게 훨씬 더 뭐 괜히 내가 들어가 사다 보면 잘못하면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의외로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나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은 퇴직하시고 뭐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저도 한번 궁금해서. 계획은 많아요. 많고 일단 그 공대 출신이니까 그 경영학 쪽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뭐 돌아다니면서 뭐 강연이랄지 이런 거 그런 거를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어떻게 뭐 코칭, 뭐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또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오라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실은 제가 그 조금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식사 때 이야기했다시피 때로는 자기의 역량하고 자기 적성은 좀 안 맞지만 때로는 챌린지한 일이 떨어졌을 때 그걸 오케이 한번 해보지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룹 인재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또 뭐 그룹 중년들 강의를 하라고 또 왔길래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일단 오케이 하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훨씬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뭐 저 마북 주차장에 관련된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몇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방문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사실 연구개발 총무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답변을 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또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굉장히 압박을 하네. 그 마북 주차장 문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마북 총무팀한테도 빨리 대책 수립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 앞쪽에 있는 그 KB금융 그 건물하고 그 땅을 다 살려고 원래 해서 하고 거기에 어떻게 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KB금융 회장이 강력하게 안 팔겠다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됐는데 스페이스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대해서 뭐 방안을 지난주도 사실은 박태균 사무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100% 다 모든 사람이 주차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조금 좀 과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조금 직원들이 덜 불편하도록 어떻게 이제 더 고민해. 지금 당장은 이겁니다. 답을 줄 수는 없겠네요. 비유관 혹시 또는 비유 안에서의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그 제일 큰 문제가요.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게 제일 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지 사실 나중에 회사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특별히 100%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앞으로 회사를 미래의 소임에 끌고 나갈 그런 역군들은 가능하면 조직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사실은 그게 맞고요. 그러고 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입사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소위 말하는 캐리어 패스를 만들어서 어디 탁탁 근무하고 올라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게 약한데 제도적으로 해야 될지 혹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 그리고 일부는 보내겠다고 할 경우 보면 대체로 보면 또 굉장히 그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조직자 입장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크게 보고 어떤 사업부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저리 가겠다 그러면 일단 오케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고민하는데 많은 조직자들은 쟤 빠지면 하니까 안 돼. 그죠? 근데 그거는 물론 당장은 그 조직의 운영 생명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게 그게 조직장으로서 해야 될 주요한 뭐 역할 또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사실 지금 하신 내용이 제일 큰 고민 중 하나인데 특히 이제 모비스가 제품군이 워낙 넓다 보니까 모두의 다 나름대로 제품마다 이게 경쟁력 확보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 뭘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자동차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 부분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기획실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돼 특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짜고 하나하나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선행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 특히 자동차도 제일 큰 숙제 중 하나가 그동안 패스트 팔로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행을 굳이 안 하더라도 크는데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가지고는 이제는 도대체가 미래 성장이 안 된다. 근데 딜레마 이거죠. 판매가 주춤해 수익은 떨어져. 근데 선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적절히 밸런스 잘 맞춰야 되는데 선행 투자 없이 미래의 경쟁력 확보 없다는 건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따라서 내부의 선행 조직 그다음에 선행 투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만간 뭐 조직도 그렇고 마음대로 아마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연히 선행은 중요합니다. 선행 없이 지금처럼 계속 자동차가 요구하는 거 그때 수주받아서 그때부터 개발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는 글로벌리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별한 경쟁력 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조향, 그다음에 제동, 그다음에 자율주행 등등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특히 우리가 개발한 각종 센서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앱티브랑 같이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하는데 또 크다는 숙제가 앱티브가 개발한 그 이슈에 들어갈 센서들이 결국 우리 모비스 제품하고 앱티브하고 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네들 대비 훨씬 더 가격 경쟁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게 과연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게 당장 닥친 또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 모든 걸 하려면 결국은 선행개발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조직이 현재 맨파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도 비유장대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야기는 옵니다. 선행을 투자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등등 포함해서 또 사업부로 쪼개지다 보니까 때로는 융복합 자체가 때로는 조금은 무너지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그거 없이 회사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회사와 관련된 기사로서 접한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회사 안에서 올바르게 공유하려면 좀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전략을 만들 때부터 직원들의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문제 전장 부분은 새로 미션 비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건 각 비유단위 해야 되고 회사 전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일부 만들었는데 그걸 사실은 원래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직원들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탁 터지다 보니 못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회사가 큰 전략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회사 직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뉴스에서 먼저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사실은 저도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런 일은 없도록 더 미리 직원들한테 먼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CA나 주니어 보드, 즉 리더가 아닌 팔로워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한 만큼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올바른 팔로워십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가지고 팔로우 리더라는 개념이 없이 모두가 이제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모비스 직원 한 사람은 다 리더가.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역할을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 해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리더가 돼야 되죠. 우문현답이시네요. 그렇죠. 팔로워 리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이제 리더가 돼야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입사 여기가 첫 직장이고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없다. 왜 나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애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안 줘버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즉 선생님은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알려주고 얘기했으면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명성, 공정성 포함해 이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본인이 위해서 케어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연구소 셀 조직 바꾼 이유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한 사람 일일이 디테일하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 규모를 줄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기본 생각이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역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이 모비스에 이제 부임하시고 뭐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렸는데 이 중에서 내가 모비스 와서 가장 크게 바뀐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잘 바뀌었다 하는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조직장들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다가 그렇게 한번 출하를 해보니까 직원들을 그동안 보지 못하던 면 보고 저 친구가 굉장히 까칠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그 토픽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전문성도 뛰어나고 고민도 많이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조직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기쁘고요.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고 하여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는 게 결국 우리 회사가 살 길이다. 또 그게 조직장 해야 될 역할이고. 근데 물론 여전히 밑에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여전히 그게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서히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게 저도 그렇고 위에 사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야지 각자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회사 전체가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 모비스는 모두가 리더, 팔로워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타 회사들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타 회사면 어느 회사? 뭐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 저희 같은 뭐 S사나 뭐 H사 그냥 쟁쟁한 대기업들 H사라 하면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 조직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예상외로 굉장히 오히려 더 유연하다는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뒤처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 조금 바꿔야 될 점 많은데 뭐 어차피 계속 바꿔 나갈 거니까요. 네. 평균 정도는 긍정적인 미래. 네. 긍정적인 미래. 감사합니다. 저 도전 협력 저분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네. 저게 제가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계열사 제일 큰 문제가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걸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는 듣다가 내가 이후에 누가 새로 왔을 때 전혀 180도 다른 방향을 했을 때도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한데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제발 좀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물론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일이 100이라고 봤을 때 80은 그대로 유지하고 20 정도만 바뀌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난 몰라. 100% 다 바꿔버리거든요. 난 몰라. 위에 시키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은 회사가 쭉 쌓아오는 것에가 그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게 제가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임원들한테 제발 내가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내 이후라도 계속 올바른 게 계속 좀 유지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을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이게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외부에 안 흔들리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기업문화팀도 작년부터 그런 뿌리, 아이덴티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일을 했고요. 그게 조금 더 우리의 근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팀 자체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기업문화팀의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정착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동아리를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학습 동아리를. 그 정말 주제의 폭도 넓히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또 성공적으로 여러 동아리가 생겼는데 최근에 재테크와 관련된 동아리가 살짝 블라인드나 공감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직접 보시진 못하셨나요? 뭐 그 내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재테크와 관련된 동아리였고 뭐 저희 정규적인 8시부터 17시 사이에 그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하니까 화상회의를 개설해서 이제 그 동아리 인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화상회의 방에 너무 정직하게도 그 동아리 명에 이름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직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무 시간에 저런 거 공부하면 나도 일 안 하고 저거 하겠다. 저거 비업무로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건 잡아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과격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래요? 입장이 조금씩 갈릴 수는 있겠지만 사장님은 업무 시간에 그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나는 뭐 개의치 않는데. 네, 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지만 그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제대로 된 성과 내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항상 문제가 그게 디파인 안 됐다 보니까 저 친구가 업무 시간에 다른 거 하게 되면 저 친구가 저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과거식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더 시스템을 더 정교시켜야 되고요.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디파인 역할 그다음에 그 성과 그걸 하면 사실은 그런 이유 전혀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건 노 프로블럼. 대신에 금주말 금요일까지 해야 될 리포트 보고서 성과 그것만 제대로 내면 사실은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리더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하나하나에까지 시간으로 일하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신진단의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현대차에서 일단 한 37년 하셨다고 했는데 이 37년 근무하시면서 혹시 뭐 다른 회사로 이력서를 넣어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없어요. 다른 없어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지 스카우트 제안은 몇 번 있었는데 내 스스로 다른 데 가고 싶다고 생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굉장히 일을 그러니까 처음 입사했을 때 사실은 그 위에 선배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뭘 담당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이게 딱 몸에 배었어요. 배다 보니까 그게 나중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면 저거는 내가 풀어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앉아 막 새로 개발하면서 특히 이제 엔지니어의 기쁨은 뭡니까? 문제가 터졌어. 근데 본인이 밤새워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근데 그걸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해보니까 그게 답이 되더라. 그게 진짜 제일 기쁨인데 그런 과정을 초기에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일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조직에서 훨씬 더 빨리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입사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역할을 주고 좀 챌린지를 주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빨리 성장하고 그죠? 그런 친구가 결국은 모비스의 앞으로 미래의 인재가 될 거다. 그래서 또 돌아가면 하여튼 다른 데 갈 생각 전혀 안 했고요. 일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가 당할 수 있는데 출근 일찍하고 퇴근 정말 늦게 했어요. 그게 일부러 누구 보여주기가 아니고 그냥 일이 재밌어가지고. 신선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 밑에 보이시나요, 사장님? 가정에서의 박정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와이프 열심히 뭐 서번트 노래 가르쳐. 또 지금 집에 가면 여전히 설거지하고 다 해요. 아, 저녁 매번 설거지 하시나요, 사장님? 당연히 해야지. 항상 마이 프레셔. 진짜 기쁨이 아닌지 맞는지는 사장님만 아실 그게 것 아니 같습니다. 특히 여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큰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거. 여심 저격하시네요. 조그만한 거. 평소에 자그마한 거지만 본인이 결혼할 때 그 줄에 서약한 거 있잖아요. 네. 평생을 있잖아요, 그죠? 네. 결혼했잖아요. 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김수로 책임님 혹시 되게 공감하시나요? 네.
습관이 뭐냐? 습관이 뭐냐? 굉장히 사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습관이 뭐냐? 아무리 힘들더라도 매일 최소한도 몇 페이지는 꼭 읽는다. 그런 루틴. 그러니까 이 감아보니까 사소하지만 본인 스스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루틴을 계속 가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비슷한 예로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 튼튼해, 건강해요.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식사하다가 그 친구가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냐 하니까 씩 웃으면서 아주 간단한 비결이지만 너네들 못할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만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동네 30분 걷는 거. 그죠? 근데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쉽잖아요. 어려워요. 제일 위대하다는 게 예전에는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보였는데 요즘엔 뭐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만큼 위대해 보이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거랑 동일한 맥락이 이루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품질기에 있는 강제면이랑 말씀하신 내용 말고 다른 걸로. 네, 얼마든지요. 네. 사장님께서 요즘에 채용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람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인연 면접을 할 때도 대방에 직접 보고 하셨는데 아까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하는 인원들은 많지만 티원은 되게 제한적이어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꼭 딱 한 가지 키워드 신입사원을 볼 때 뽑아야 될 키워드를 보신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소위 말해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다들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적인 인간성, 들어와서 얼마나 잘 서로 간에 협력할 거냐 또는 겸손한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 면접하면서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다들 이제 인사 사람 뽑는 모든 조직이 다 비슷한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면접 한다 치면 면접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 입구 근처에다가 휴지를 떨어뜨려놔요. 휴지를.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습관, 평소에 습관이 든 친구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한대요. 판단하고 특히 이제 면접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자기 사익감을 고를 때 반드시 자기 딸하고 사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미리 레스토랑 웨이터한테 미리 짜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쭉 가져오다가 갑자기 그 남자 무릎에 쪼다버려. 그럴 때 그 사람이 반응. 그러니까 보통 자세가 안 된 사람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은 조직에서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낸 본인의 반응. 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여기도 청소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좀 따뜻한 인사도 하시고,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밑에 임직원 모임 장소 만들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식사가 되죠. 그랬거든요. 그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가장 하층부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조직이 그 조직이 잘 됩니다. 저도 댓글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몇 분들이 이제 끊겨서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계세요. 이게 지금 아동연구소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몇 주 전까지 의학연구소에 입사해서 계속 한 4년 넘게 일을 하다가 아동연구소에 왔는데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이게 마음이 그래요? 인식 기반이 심하더라고요. IT 회사로 발표를 나가야 되는 얘기는 하는데 미안합니다. 당장 연구 인터넷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죠. 회사에서 이게 어떻게 인터넷이 느리다라고 어디 말할 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 공감에 올리면 되잖아요. 약간 올라오는데 연구소 입장에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나 인터넷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공감이나 하트수가 좀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문가 담당자 스스로가 소프트웨어 툴들을 스스로 알아서 결제해 살 수 있도록 회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괜히 모르는 위에 사람 막 하지 말고 그렇게 바꿔 나갈 거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거의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료만
어, 그래요?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 구독이라서 100억 결제를 매번 이래야 되는데 어. 그런 시스템을 하나 그거 빨리 바꿀게요. 인터넷 속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모르겠네. 또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혹시 구매 부분에 이영준 책임님은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요? 구매? 네. 구매 요즘 힘들어요. 네, 구매 부분에 이용준 조직장들과 직원들이 소통함에 있어가지고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혹시 어떻게 해야 조직장들이 해야지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 조금 긴 호흡으로 직원들을 믿고 너무 단편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 믿고 좀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는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죠. 뭐 재택근무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조직장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주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직원들을 소위 말해 사랑해야 돼요. 그죠? 자기 밑에 직원들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자기 그 역할인데 그걸 신뢰를 못 받는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문제죠.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조직 내에서 서스럼없이 말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조직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 소통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하려고 다 모아놓고 야 나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말 좀 해봐 했는데 말을 안 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동안 본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 그죠? 연말에 혹시 고가를 칵 하면 본인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진짜 신뢰를 얻고 다는 생각이 진짜 확실히 있다 그러면 직원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 몇 사람 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해야 한다 그러면 미리 두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해. 내가 오늘 탁 하면 두 사람이 보통 때 그런 이야기하면 팀장이 악 할 만한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거든요. 하면 끝냈어요. 근데 팀장이 어떻게 해? 그럼 다들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저 이야기가 보통 팀장이 저기 막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됐는데 옆에 사람이 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팀장이 굉장히 잘 받아줘. 그러면 이상하다. 오늘 팀장이 뭐 아침을 잘못 먹었는데 왜 저리 했는데 그걸 몇 주 계속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저 사람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형성되거든요. 그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소위 말해서 그거 가지고 나를 브레임하거나 혹은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게 쌓여야지 그다음부터 이게 기하급수로 신뢰가 확 형성돼요. 그런 때로는 스킬도 필요해요. 근데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행동도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없다.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지 그런 게 나온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커지고 그죠? 그 직원들도 완전 행복해지고 그죠? 이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다들 각자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결국 우리가 살 길인데 뭐. 저희 회사는 그룹사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기업의 영향을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회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당장 뭐 크게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참 쉽진 않은데 아마도 저기 장기로 봐서는 모비스가 그룹사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 그 회사로 커야 되고요. 또 그게 이제 그룹에서 바라는 바고 소위 말해 그 자동차에 그냥 오더 받아서 그냥 수행해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짜 전문 부품 메이커를 커나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살 길이고 또 그걸 또 그룹 차원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죠. 저 중간에 저기 매니저급 1:1 식사 제안하면 당연히 받아주죠. 네, 받아준답니다. 식인종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사장님이 날짜 잡자고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또 선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신데 굳이 오케이. 나의 여백 누구신지 따로 확인하시면 네, 이분도 별도로 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사장님께 메일 드려도 아니면 뭐 내 방에 오면 책 몇 권 줄게. 네, 23층으로 올라오라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들이 그냥 아무 때나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전혀 부담 없이. 언제나 환영합니다. 축하한다고 한마디 몸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창립 기념일이세요 오늘. 그래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한 40년 계속 다니십시오. 그 사실은 제가 모비스 오면서 나름대로 모비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비스 워낙 그룹의 중요회사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회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역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인사 쪽은 특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인사는 사람 잘 뽑고 진급해야 될 사람 제대로 진급시키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모든 제도는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는 반드시 직원들의 합의하에 모두가 참여해서 그를 결정하는 제도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특히 이제 감사 조직에 대해서 하도 피해가 많아가지고 제가 감사한테 때로는 야, 감사 조직 꼭 굳이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그룹 전체적인 차원의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여전히 투명성에 위배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점에 감사가 없어졌는데 단지 프로세스대로 감사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많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과거 기준 따지면 그 한두 사람이 잘못한 걸 개선하려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그러면 98명이 불행하다.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직이 많다 보니 때로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선량한 대부분의 모비스 직원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들 절대로 문책하지 마라. 그래서 작년도 그렇지만 절대 일 때문에 문제된 사람 절대 문책 안 했습니다. 하고 단지 투명성에 위배되는 문제 그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다 조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새로운 걸 하려고 안 하죠. 특히 선행갑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 하여튼 했는데 조금은 뭐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겠는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뭐 제가 제일 처음 모비스 와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기업문화팀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4번 정도 올라왔던 질문인데 오늘 CA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사장님 이런 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더 해주세요 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혹시 뭐 저희 쪽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요청을 드린다면 이렇게 가감없이 흔쾌히 예스 해주실 수? 애니타임 오케이. 네. 오늘 이거 다 녹화까지 됐거든요. 사실은 그 작년에 아시아 특강을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위에 계속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합시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저 밑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인사하는 데서는 뭐 그냥 또 뭐 왔어요? 월마다 해달라. 저희가 이건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기 돌아가면서 했고 작년 그래서 아마 특강을 한 18번, 19번 했을 거 했고 올해 원래 계속 지방사업장 돌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뭐 계속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어차피 제 생각하는 게 저 밑에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게 또 그죠?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장님과 소통을 하는 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보다도 먼저 읽고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뭐 다음번에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CA와 주니어 보드 그리고 사장님이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자리 만들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고요. 오늘 정말 고생해주신 사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댓글과 그리고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